오늘은 원가회계 종합원가 계산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문제지는 전산회계 1급 1호 문제지 80에서 92회차랑 전산세무 2급 1호 문제지 지금 준비한 게 이제 60에서 84회차까지 있는 거 그거 딱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아무래도 종합원가 계산은 회계 1급보다는 세무 2급에 조금 많이 나옵니다. 이제 91회차 내려가겠습니다. 91회차도 없죠? 자, 90회차. 없고, 안 보이지, 맞죠? 88회차. 안 보이고, 여기 나오네. 자, 88회차입니다. 88회차,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8회차, 12번 문제. 자,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읽어볼게요.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로 가정한다. 이렇게 기초 더하기 단기를 단기로 본다랑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단기에 발생한 원가로 가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선입은 이렇게 그림 한번 보세요. 세팅 그림이 이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는 그림이 얘라고 했죠, 맞죠? 얘가 먼저 완성이 되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 단기 착수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얘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격이기 때문에 제가 1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위에서 얘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그림이 얘가 나머지가 기말에 남는 형식. 이 두 개를 완성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먼저 완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고 난 후, 그 다음 단기 투입분이 얘입니다. 얘가 단기 투입분.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하신대요. 자, 3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면 선익과 평균은 같다라고 했죠. 얘도 맞는 말. 정답은 4번인데, 투입 시점이 다르죠. 공정 초의 전량 투입이란 말이고 얘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이죠. 투입 시점이 다르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상량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 숫자가 나누어지는 그것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때문에 숫자가 바뀌는 거고 여기가 바뀌어지는 이유는 종착점이라고 했죠. 투입 시점이 달라져서 그렇다. 사실은 이제 여기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여기도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은 얘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대한 차이 때문이고 얘는 전량 투입인지 균등 투입인지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쫑쫑쫑 87회차 안 보입니다. 86회차 안 보입니다. 85회차. 요 공소는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오늘 할 겁니다. 넘어가고 84회차. 12번. 어제 풀렸다가 말았죠? 84회차. 12번 풀어보겠습니다. 84회차. 12번. 뿅. 자, 정답은 2번이죠. 선의선출법에 대한 계산식과 평균법에 대한 계산식을 지금 안 해본 입장에서는 잘 느낌이 안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선의선출법이 훨씬 어려워요. 얘 계산 방식이 평균법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기초 제공품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어렵다는 말의 느낌이 약간 정확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단기 부분만 계산하니까 당연히 정확성이 높죠.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대량 생산이죠. 맞는 말. 3번은 완성품 환상량이 이제 어떻게 원가 물량 흐름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환상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틀렸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나오죠.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과 선입은 똑같다. 맞죠? 또 나옵니다. 이 문구는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보다시피 말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말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83회차 가겠습니다. 여기 드디어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83회차 12번 문제입니다. 83회차 12번 문제. 자,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3회차 12번 문제.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이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 양이라는 것은 수량을 의미합니다. 수량. 아시겠죠? 수량은 얼마인가? 어제 제가 수업 자체가 이제 수량까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는 단가까지 가져야 돼요. 단가까지 가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수량을 구한 후 이제 금액을 투입시켜서 단가를 구하는 여기가 이제 최종 이제 그래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만드는 것이 얘가 최종인데 시험은 거의 여기서 끝나요. 시험은. 그래서 수량으로까지 구하는 것을 연습하고 나서 여기까지 구하는 것까지 마무리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량입니다. 얘가 완성품, 환산, 량을 구하는 거죠. 개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얘가 기초죠. 얘가 기초. 여기 700 이렇게 쓰고 그때 하단에 제가 이렇게 30%라고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착수량 여기에 1500개로 쓸게요. 칠판을 먼저 보고 나서 나중에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단기 완성품이죠. 단기 완성품이 여기죠. 여기에 1700.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얘죠. 여기에 500이라고 하고 여기에 50%라고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세팅했어요. 제가 세팅하고 어제 세팅했던 대로 괄호를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괄호 치는데 평균법은 이쪽은 고민 안 해도 돼요. 평균법은 이쪽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재료비라고 쓰고 여기에 가공비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자, 칠판 잘 보세요. 재료는 공정처의 전량 투입. 제가 뭐라고 했지 이거를? 1 여기 쓸게요. 1 됐죠? 그 다음 가공비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이죠? 가공비가 얘죠? 보고 계시죠? 균등 투입이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X. 자, 밑에서 올라온다 했잖아요. 평균법은. 자, 평균법은 기초를 무시하고 이 700개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봐요. 아시겠죠?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밑에서 올라와서 얘는 1이에요. 됐죠? 자, 1, 1. 그 다음, 재료는 무조건 뭐예요? 초기의 전량 투입이잖아요? 여기에 1이라고 쓴다고. 초기의 전량 투입. 여기를 재료비, 여기가 가공비예요. 그런데 가공비는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균등 투입. 여기에 50%만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0.5라고 쓸게요. 됐죠? 끝났어요.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자, 주사 들어갑니다. 조금 따끔거릴 거예요. 하고, 다 났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만 세팅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뭐죠? 1700. 이렇게 곱하면 1700. 얘는 고민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일일이에요. 평균법은. 얘만 고민하면 돼요. 얘가 뭐죠? 여기 적을게요. 500. 이렇게 곱하면 나중에 요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단가를 구해서 연습은 얘를 여기에 적겠습니다. 분모에 적겠습니다. 분모에 이렇게 더하면 얼마? 1200. 이렇게 더하면 1950. 정답은 1번. 얘가 지금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수량까지 구한 거예요. 수량까지. 자, 이거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필기하실 때 씹어 드세요. 느끼면서 제 강의를 씹으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2회차 내려갑니다. 없어요. 81회차.
81회차 12번 문제입니다. 81회차 12번 문제. 이것도 제가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 몇 회차죠, 제가? 81회차 12번. 81회차 12번 문제.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81회차 12번 문제. 자, 여기 보세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 Sorry. 세팅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세팅은 변화가 없습니다. 세팅, 쫑쫑쫑, 쫑쫑쫑. 나중에 되면 지음만 쓰면 되죠. 맞죠? 재료비. 얘는 뭐라고? 가공비. 자, 여기 바로 잡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 투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 쓸까? 1. 맞죠? 공정 초기 모두 투입.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 여기는 뭐라 쓸까요? X. 너무 단축을 썼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의 환상량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고요? 평균법. 자, 평균법은 사실상 여기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만으로 구할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초정품 몇 개? 여기 완성도가 필요가 없다라고요. 이해가시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선의선출법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적었어, 일부러. 기말정품 몇 개?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1, 뭐라고 쓸까? 0.4. 왜? 여기는 1이잖아. 얘는 뭐죠? X니까 1, 완성도 몇 프로? 0.4. 바로 적었어요. 이해가죠? 지금 제가 풀이 방식이 약간 단축되고 있습니다. 단기 완성품 몇 개? 하고 나서 제가 또 해석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 업적 끝났죠?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몇 개죠? 6,000개. 그럼 얘가 몇 개죠? 5,000개지. 자, 보세요. 자, 보셔야 돼. 5,000개, 가로 열고, 1, 1. 왜 1, 1이냐고요? 평균법은 무조건 밑에서 올라온 것으로 가정하거든. 단기 착수량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벌써 끝났어요. 끝났어요. 요렇게 곱하면 뭐? 5,000. 요렇게 곱하면 뭐? 5,000. 지금 약간 단축시켰지만 이질감 없죠? 요렇게 곱하면 얼마죠? 1,000. 요렇게 곱하면 400. 자, 나중에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분모의 정리 연습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 곱하면, 더하면 얼마? 6,000. 이렇게 더하면 얼마? 자, 질문이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재료비의 완성품 환상량은 얘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죠. 재료비는 맞죠?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완성. 다음 회차 가겠습니다. 80회차. 안 보이죠? 네, 회계일급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세무이급 열어볼게요. 세무이급 문제.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했던 세무이급 학습했던 부분을 위주로 종합원가 계산 위주로 할게요. 또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60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60회부터 없죠? 여기 있네. 10번 문제 보이십니까? 10번 문제. 자, 한번. 자, 요거는 이제 선의선출법에 의한 거죠? 60회 10번입니다. 요것도 제가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60회 10번 문제입니다. 자, 자, 세팅 먼저 할게요. 칠판 잠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모방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풀이하는 방식을 조금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저는 지읒 쓰고 말아요. 저는 처음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되는데 맞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무슨 방법? 그러면 선의선출법이라고 쓰는 거야. 썼어요.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가공원가의 제 가공원가 예죠. 맞죠?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상량은 뭘 묻는 거죠? 수량을 묻는 겁니다. 완성품 환상량은 얼마인가? 자, 원재료에서 재료는 얘가 재료예요. 공정 초기에 일시
투입되고 뭐라고 쓸까요? 1. 오케이.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어떻게? 균등. 이거 뭐라 쓸까요? X. 자, 잘 보셔야 돼요. 평균법은 이쪽에 고민 안 했거든요. 근데 선의전주법은 얘를 고민해야 돼요. 자, 보세요. 1000 썼어요. 지금 제 말을 공감하셔야 돼요. 필기보다는 칠판을 보셔야 돼요. 가로 열고 얘 뭐 쓸까요? 1. 얘 1이니까. 맞죠? 얘 뭐 쓸까요? 0.6. 됐습니까? 자, 얘를 지금 고민하는 게 선의전주법이에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기말 갈게요. 기말 몇 개? 2000. 가로 열고 뭐라 쓸까요? 1. 그 다음? 그렇죠. 0.5. 왜 0.5냐고? 50%니까. 얘가 X니까. 맞죠? 착수량 몇 개? 3000개. 완성품 몇 개? 2000개. 자, 풀이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개념이 1000개와 3000개가 몇 개죠, 총? 4000개가 이해가죠? 2000개는 완성이 되었고 2000개는 아직 미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화살표 보세요. 1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었어요. 됐죠? 일단 가로로 씌워 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몇 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자, 밑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뭐라고?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0, 2000 이렇게 계수 세면 돼요. 이 괄호가 중요해요. 이 괄호가. 선의전주법은. 그런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제가 둘째 달 그 풍선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되었으니까. 재료가 다 투입됐잖아요. 올해는 재료가 투입돼야 안 돼요. 올해는 여기 재료가 투입돼야 안 돼요. 안 돼요. 0이에요. 이해가죠? 100%다 투입됐으니까 재료는 하나도 안 투입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가공은 0.6 투입되었죠. 올해 몇만 투입하면 돼요? 0.4만 투입하면 되지. 이 숫자 구하는 것이 선의선주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를 빨리 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구하는 방법은 1 빼기 1 빼기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선의선주법이 확실히 좀 더 복잡하다는 게 느껴지죠? 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뭐? 0. 이렇게 곱하면 뭐? 400. 이렇게 곱하면 뭐? 1000. 이렇게 곱하면 1000. 자, 이렇게 곱하면 2000. 이렇게 곱하면 1000. 자, 해서 줄자 끄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삼아 분모에 이렇게 더하면 3000. 얘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얘를 묻는 문제죠. 맞죠? 이렇게 더하면 2400이 되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뿅 내려가고 61회차 뭐 거의 매 회차 하나씩 있을 겁니다. 61회차 자, 9번 문제 보이시죠? 61회차 9번 문제. 이건 좀 변형 문제예요. 세무 2급에는 이렇게 변형 문제가 나오는데 얘도 제가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1회차 9번 문제. 61회차 9번 문제. 자, 일단 세팅 먼저 할게요. 자, 세팅 이렇게 했고 요렇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요 뒤에서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풀 수 있다 생각하면 제가 먼저 시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들어봅니다. 완성품 몇 개? 여기 적겠습니다. 여기 1000개. 자, 적었어요. 가로 열고. 일단은 두 번째, 기말 몇 개? 그럼 얘를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 투입, 요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뒤에 먼저 볼게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어느 시점에서? 이게 뭐야, 그럼 재료비 뭐라 써야 돼? 그럼 이렇게 쓰면 돼. 느낌상 50% 됐을 때 얘가 뭐 된다? 1이 되는 거죠. 자, 재료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다가 50% 되는 시점에 100% 투입이 되는 경우, 50% 되는 시점에 100%를 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느낌이 50%까지는 쭉 가다가 갑자기 50% 되는 시점에서 100%가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 같은 사례예요. 49%까지 진행되면 재료가 하나도 투입이 안 돼요.
초기에 전량 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50% 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재료 안 들어가다가 50%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재료가 확 들어가는 거지. 그런 느낌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50% 되는 시점, 그럼 49.9%까지는 0이에요. 0 투입 안 되다가 50% 됐을 때 갑자기 1이 팍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그 다음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뭐라고 되겠죠? 균등 투입, X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다시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기말 제공품 몇 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괄호 채울게요. 여기는 뭐라 쓸까요? 0이지. 완성도가 40%잖아요. 40%까지는 투입이 안 되잖아. 50% 넘어야 100이지. 0.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0.4. 끝났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변형이 끝났어요. 이제 갑니다. 무슨 법? LL. 맞죠? 평균법은 밑에서 올라온다고 가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해서 재료비 및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똑같은 말이 중복이에요. 가공비는 했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1000. 이렇게 계산하면 1000. 이렇게 계산하면 0. 이렇게 계산하면 5, 4, 20. 200이죠? 이렇게 5, 4, 맞죠?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면 여기는 몇 개? 1000. 여기는 몇 개? 12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2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십니까? 요런 것이 진짜 변형 문제. 회계 1급에는 변형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회계 1급에는. 필기 한번 해볼게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려갑니다. 62회차입니다. 또 나왔죠? 62회차 10번 문제. 62회차 10번 문제. 이것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62회차 10번 문제가, 이런 형식의 문제예요. 어떤 형식의 문제냐면, 수량을 구하고 나서, 이제 단가를 구합니다. 현재 문제는 단가를 구하고 나서 얘를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에 나누어서 금액을 계산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단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량도 구하고 단가를 구해야 돼요.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개로만 접근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로만 접근을 하고 자, 두 번째는 금액을 적습니다. 자, 이 순서를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자,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량까지 구하는 문제가 대다수고 지금처럼 단가 또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까지 구하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단가죠. 수량이죠. 현재 문제 보면 여기 개라는 글자가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원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 가지고만 풀으라고요. 원은 일단 무시하고 개만 가지고 풉니다. 얘는 지금 기초 제공품이 없죠.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가 선입에 대한 차이가 없죠. 그러면 문제에서 평균이냐 선의 선출비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재 쓰고 가 쓰고 가보겠습니다. 완성품 몇 개? 무조건 얘는 1에 갑니다. 왜? 얘가 0이니까 밑에서 올라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몇 개? 그럼 이제 요 숫자를 알아야 되죠. 맞죠? 요 숫자 볼게요. 재료는 공정처에 모두 투입 1. 맞습니까? 가공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 X.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가로 쓸게요. 여기는 1. 여기는 0.6이 되는 거죠. 맞지요? 완성도 60%니까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원은 지금 무시하라 그랬죠? 원 무시하고 갑니다. 이렇게 곱하면 200. 이렇게 곱하면 200. 이렇게 곱하면
50개 이렇게 곱하면 30개. 자, 제가 지금 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개. 여기 250개. 여기는 230개. 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가 감 한 박스를 샀어요. 감 한 박스 샀는데 감 한 박스 가격이 얼마냐면 3만 원인 거야. 감 한 박스에. 이해합니까? 그런데 안에 감이 몇 개 있냐면 10개가 있네요. 질문. 감 한 개당 가격은 얼마일까요? 바로 계산 나오죠? 어떻게 3,000원 계산했어요? 식은. 응? 3만 원을 10개로 나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했냐면 단위당 원가를 구하신 거죠. 단가를 구하신 거죠. 단가의 의미는 한 개의 가격을 묻는 거예요. 한 개.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원을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개로 나누셨네요. 개 여기 있네요. 그 위에 뭐 적으면 돼요? 원 적으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원 넣으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한 개당 가격이 나와요. 한 개당 가격.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넣는 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평균법이면 어떤 원을 넣냐면 기초 더하기 단기의 원을 넣고요. 선의선출법이면 단기의 원을 넣어요. 아까 우리 설명했던 그 부분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는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얼마 나왔다고요? 여기에 46만 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이 나와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공 하나 지우고 2000 맞아요? 한 개당 2,000원. 정답은 3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은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슬쩍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개 얼마라고요? 2,000원. 그럼 얘 몇 개인데요? 이렇게 곱하면 요 가격이 나와요. 얘가 뭔데요? 완성품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서의 단가를 여기 곱하면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금액이 나와요. 그럼 여기 곱하면 무슨 얼마가 나오겠죠? 원이 나오겠죠? 맞죠? 여기 곱하면 얼마 원이 나오겠죠? 이 원과 이 원을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정답입니다. 46만 원입니다. 자, 보세요. 200개와 30개를 더하면 230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원과 여기 원을 더하면 46만 원이 나와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보세요.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끝까지 문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문제는 단가에서 끝난 문제예요. 근데 완성품에 투입된 원가를 구하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라 하면 더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무엇이 나오냐면 얘 단가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 단가를 여기 곱하면 여기에 원이 나오겠죠. 얘를 여기 곱하면 여기에 원이 나오겠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 원과 이 원을 더하면 이 원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 개와 이 개를 더하면 250개가 나오듯이 이 원과 이 원을 더하면 이 원이 나와요. 근데 그 원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고요? 완성품에 투입된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원과 색깔 좀 바꿀게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원과 보입니까? 이 원을 여기 투입된 원을 더하면 완성품 원가가 돼요. 점점 복잡해지죠? 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밑에 있는 원과 여기 있는 원을 더하면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원이 나와요. 이게 마무리예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량을 구하고 이제까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수량일 거고 제 생각에 여러분들 시험도 수량에서 끝나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번에 난이도 올리겠다 하면 단가까지 나와요. 이 회차가 아마 단가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렸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단가도 느낌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을 계속 분모해 주는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에 뭐만 넣으면 돼? 원만 넣으면 돼. 원만. 맞죠? 그러면 단가 나왔어.
이 문제 출제자가 여러분들 쓰러뜨리겠다 싶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두 개의 단가를 구해서 위에 곱하기를 해서 위에 금액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나서 가로축 위에 것 합산은 위에 거 합은 완성품, 아래 합은 기말제공품입니다. 혹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단 거기에 올인을 하지 마세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자, 우리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3회차 내려갑니다. 63회차 그래요. 10번 63회차 10번 말문제 나왔습니다. 63회차 10번 풀어봅니다. 63회차 10번 정답은 3번 선의선출법은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틀렸죠. 구분합니다. 이 설명은 평균법에 대한 이야기죠. 모두 단기 발생의 원가로 가정하여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맞죠? 수량과 그 다음 단가를 구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이렇게 구하자. 맞죠? 그런 것처럼 배분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나머지 읽어볼게요. 선입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된다고 본다는 거. 그것이 선의선출법의 특징이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고 원가 통제 등의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2번 선의선출법은 완성품 환상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맞는 말.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익과 평균은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회차 가겠습니다. 64회차 문제. 9번은 공손에 관련된 거예요. 10번은 결합원가 이야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65회차. 자, 65회차. 10번 볼까요? 65회차 10번. 바로 풀어버릴게요. 65회차 10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정답은 1번. 개별은 개별 원가지. 맞죠? 자, 2번은 이제 이해가죠? 재료비, 우리 가공비 이렇게 계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죠? 요것을 제가 처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맞죠?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이때는 말이 잘 안 와닿는데 계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와닿죠? 연속, 대량, 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된다. 맞는 말.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 평균화, 이게 뭐냐면 환산량이라는 글자가 평균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화 과정에 기초하여 얘를 다른 말로 이제 환산시킨다 이 말입니다. 환산량.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얘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회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66회차. 요거 넘어갈게요. 10번 가볼게요. 66회차. 10번.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회차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뿅. 재료비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딱 펴놓고, 짠, 이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요 세팅법 되게 좋습니다. 요 세팅법 이렇게 딱 하고, 숫자를 이제 배치시키는 거죠. 재료비, 가로, 가공비, 가로. 자, 이렇게 하고, 투입 시점부터 볼게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여기 뭐? 1. 가공비는 균등 투입.
X 평균법, 오케이.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법 환장량 기초 몇 개? 300개. 여기 70%. 여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완성품 몇 개? 1200개. 가로 몇 개요? 여기는 1. 여기는 오케이. 단기 투입 몇 개? 요것도 의미 없습니다. 왼쪽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법. 기반 제공품 몇 개? 600개. 자, 쓰겠습니다. 1. 0.4. 끝났습니다. 일단은 평균법 나오면 우리 맞출 수 있죠? 평균법 나오면. 이렇게 곱하면 뭐? 1200. 이렇게 곱하면 1200. 이렇게 곱하면 600. 이렇게 곱하면 240개. 나중을 위해서 분모의 정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1800. 이렇게 더하면 1440.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 1요. 왜 1이냐면요. 재료비는 무조건 1이에요. 여기가 재료비고요. 여기가 가공비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X라면 얘가 만약에 1이 아니면 X라면 여기도 0.4 써야 돼요. 그러니까 1인 이유는 여기 1이기 때문에 얘가 X이기 때문에 0.4. 제가 진행 기준일 때는 X라고 표현하고 문제에서 그 퍼센트만큼 적는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세요. 내려가겠습니다. 67회차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67회차 9번 문제, 말 문제죠? 9번하고 10번 동시에 할게요. 9번과 10번 동시에 풀어야겠습니다. 두 개 다 풀어보세요. 67회차입니다. 뿅.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투입 시점이 같을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전량 투입이든 균등 투입이든 둘 다 뭐 전량 투입이다. 둘 다 균등 투입이다. 그러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고요. 10번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원을 무시하고 개로만 접근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단가를 구하는 문제죠. 맞죠? 자, 지금 현재 단위당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모든 제조 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 투입되니까 사실은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투입 시점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연습상 나누는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나눌게요. 7번 보세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사실은 나눌 필요 없는데 나눴어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이죠. 얘를 무시하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요거로만 풀으라고. 여기 뭐 쓸까요? 4,000개. 가로 10개예요. 가로 열고 전부 다 X니까 얘는 뭐 아니 무슨 법이에요 이거? 평균법이니까 무조건 얘 뭐 써야 되죠? 1, 1.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1, 1 썼고 그 다음 여기 몇 개? 1250개. 이제 씁니다. 여기 0.8. 칠판 보고 계신 거 맞죠? 여기 0.8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하면 몇 개? 4,000개. 약간 옆으로 갈게요. 이렇게 구하면 몇 개? 4,000개. 자, 이렇게 곱하면 뭐야? 몇 개? 1,000? 1,000. 계산기 저 멀리 있네. 이렇게 곱하면 1,000. 자, 합니다. 쭉 긋고 쫙 해서 여기 몇 개? 5,000개. 여기도 자, 여기까지는 구하셨죠? 맞죠? 개. 자, 위에 뭐 적어야 돼요? 원 적어야 돼요. 자, 이 원에 대해서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평균법이면 기초 더하기 단기의 원을 넣는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선의선출법이면 뭐만 넣는다? 단기만 넣는다. 현재 문제는 얘를 넣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재료비의
기초 더하기 단기를 여기에 적으면 되죠. 맞습니까? 재료비의 기초 더하기 단기가, 기초와 단기가 얘죠. 이게 얼마? 430만원 쓰면 되죠. 되십니까? 네, 요 원. 얘가 뭔데요? 가공비. 가공비가 뭔데요? 노무비 더하기 경비죠. 맞습니까? 거기에 기초 더하기 단기니까 얘를 다 더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500? 암산이 안 된다. 510, 510. 요거 510 썼으면 이제 문제 푼 겁니다. 이게 지금 난이도가 있네요. 대부분은 그냥 가공비라고 제시해 주는데, 지금처럼 노무비 경비로 제시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단가가 나옵니다. 단가 여기는 얼마? 80, 800, 계산하면, 5, 8에 40, 5, 6, 30. 8,600원 맞아요. 8,600원. 한 계단 가격이 8,600원이고, 그 다음, 얘는 5, 1, 5, 5, 20, 00, 1,200원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렇게, 좀 뭐야? 뭐 좀 계산, 맞아요. 860원이요? 860원이고, 암산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얼만데요? 1,200원이에요. 1,020원. 이 봐라, 이 봐라. 암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XX 했어요, 제가. 1X를 썼다면 1, 0.8이 맞는데, XX라서 0.8, 0.8 썼어요. 지금까지, 얘가 단가예요. 단위당 원가예요. 단가. 단가까지 구하는 것만 한 거예요. 단가. 느낌상 안 나온다가 맞는데, 지금 벌써 두 문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극히 잘 안 나와요.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뿅뿅뿅뿅. 잠깐만요. 68회차에, 잠깐만요. 68회차에 10번 보입니까? 68회차에 10번. 68회차에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배치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배치인지, 계산인지, 아니면 이제 뿌리는 건지,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투입 시점이 전부 다 균등 투입이죠. 사실은 재료도 X고, 가공도 X니까 똑같은 값이에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재료, 가공, X, 이렇게. 이해가시죠?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냥 우리 학습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초 몇 개? 2000 기초.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야 돼, 여기? 0.4. 여기도 0.4. 보통 1, 0.4인데, 이 문제는 0.4, 0.4가 되는 거지. 착수량이 몇 개? 8,000개. 단기 완성 몇 개? 7,000개. 평균은 여기서 가로쳐서 11해요. 평균은. 근데 요거는 선입이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기말 몇 개? 3,000개에, 자, 쓰겠습니다. 0.3, 0.4. 여기까지가 원 세팅이에요. 여기까지가 되면 다음 단계 갑니다. 지금 필기보다는 칠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선입은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얘를 적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평균은 여기에서 1 쓰고 끝나는 거예요. 선입은 이렇게 쪼갰죠. 잠시 대기. 여기에서 나머지가 여기 수량이 나머지 수량 7,000개의 나머지 수량을 여기 적어요. 나머지 수량 몇 개? 그렇지. 그래서 얘는 밑에서 올라왔죠. 그렇죠. 그럼 8,000개에서 5,000개가 완성되었죠. 몇 개 남았는데? 3,000개가 이리로 간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이 괄호에 있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괄호의 숫자는 1 빼기 1 빼기 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럼 얘가 몇 개? 0.6. 여기도 어떻게? 0.6.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 뭐, 결과값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맞죠? 1200. 여기 곱하면 얼마? 5000. 이렇게 곱하면 얼마? 900.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71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종합원가에 관련된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좀 더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 좋습니다. 좀 더 문제 풀어보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막히는지를 제가 파악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원가 계산 풀이는 여기까지. 오케이? 나올 만한 경우의 수는 다 나왔어요. 지금 가장 좋은 학습법은 뭐냐면 새로운 거 푸는 것보다 했던 거 다시 푸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제가 설명을 해서 풀었던 것들 있죠.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거. 그게 좋다고 보입니다. 뿅.